네, 나경철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이슈는요. 네, 모처럼 기분 좋은 소식으로 시작하는데요. 아마 밤잠 못 이룬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 네, 그렇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인 선수로는 역대 처음으로 득점 왕에 올랐습니다. 예. 손흥민 선수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에 열린 노리치 시티와의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2골을 뽑아내면서 팀의 5대0 승리를 이끌었는데요. 예. 올 시즌 총 23골을 기록하며 경쟁자였던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 선수와 함께 득점 공동 1위에 오른 겁니다. 예. 리그 초반부터 앞서 나가던 살라 선수와는 달리 우리 손흥민 선수는 무서운 뒷심을 발휘했는데요. 특히 리그 막바지 10경기에서 12골을 몰아치면서 살라 선수를 추격하더니 결국 공동 1위를 따냈고요. 네. 이 골의 순도가 중요합니다. 순도가 그렇죠. 더 높았습니다. 예. 이 살라 선수는 23골 중에 5골이 페널티킥이었는데요. 예. 손흥민 선수는 이 23골 모두 필드골, 그러니까 페널티킥은 단 한 골도 없었습니다. 아니, PK는 0.5골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사실상 2.5골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사실상 단독 1위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아무튼 대단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맞습니다. 잉글랜드뿐 아니라 유럽 축구 5대 리그로 범위를 넓혀도 네. 아시아 선수 득점왕의 전례를 찾아보기가 어려운데요. 예. 손흥민 선수 올해 그야말로 최고의 시즌을 보냈습니다. 본인의 한 시즌 정규리그 최다 득점 기록은 물론이고요. 네. 차범근 감독이 가지고 있던 한국 선수 유럽 정규리그 한 시즌 최다 골 기록, 또 네. 아시아 선수의 유럽 프로리그 한 시즌 최다 골 기록 등을 모두 깼습니다. 계속 최다입니다. 네. 자, 이렇게 최고의 활약을 펼친 손흥민 선수인데 잉글랜드 프로축구 선수협회 올해의 선수 후보에도 오르지 못해서 이 인종차별 논란도 있는 상황인데요. 말이 되는 얘기들. 이게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들의 코를 또 납작하게 해준 것 같아서 좀 그러니까요. 속이 시원하고요. 예. 손흥민 선수의 활약으로 팀도 또 리그 4위를 기록하면서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을 따냈습니다. 네. 계속해서 유럽 무대 종횡무진할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하고요.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그죠? 네. 네. 자, 두 번째 이슈로 가보죠. 자, 아마 코로나19 그 어려운 상황 때문에 운영하던 사업장을 폐업하게 된 사례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을 텐데요. 네. 서울시가 이렇게 폐업 결정을 하게 된 자영업자들이 재기의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재기 지원금 300만 원씩을 지원한다라고 어허. 밝혔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는 너무 좋은 발표인데 문제는 이 지급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3,000명을 선착순으로 하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선착순? 예, 선착순이요. 빨리 신청하는 순으로. 예. 서울시는 재원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형평성을 고려해서 접수순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 이유를 밝혔는데요. 당연히 폐업한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네. 돈으로 경쟁 심리 자극하는 거냐부터 시작을 해서 이 정보를 접하지 못해서 신청을 못하는 사람도 나올 거다. 네. 또 정말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지원금이 가지 않을 수 있다 등 여러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한 전문가는 폐업을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서 했느냐에 따라서 어려운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선착순으로 지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서울시는 신청 이후에 현장 방문을 할 예정이고 또 점포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등 몇 가지 세부 기준도 두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지원금 지급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자영업자들의 폐업에 대한 세부적인 상황 파악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분들이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세심한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이건 좀 듭니다. 기준을 좀 세밀하게 짰으면 얼마든지 선별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재원 예. 때문에 모두에게 못 준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왜 이렇게 했을지 좀 이해가 좀 되질 않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가보죠. 네, 이제서야 우리가 조금 일상 회복의 기분을 느끼고 있는데 또 불안하게 하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이 여러 나라에 퍼지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네. 사실 이름마저 너무 생소한 이 원숭이 두창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의 이 원숭이 두창은요, 아프리카에서만 발견되어 온 희귀 바이러스 질병인데요. 네. 올해 들어서 미국과 유럽 등 기존에 보고되지 않았던 나라에서도 발견이 되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바이러스는요, 천연두와 같은 과에 속하는 바이러스고요. 증상도 좀 비슷해서 가려움증 유발하는 울퉁불퉁한 발진이 전신에 나는 것과 함께 독감과 비슷한 고열과 통증을 동반한다고 합니다. 네. 코로나 같은 경우는 에어로졸이라고 해서 공기 중 전파가 제일 무서운 부분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원숭이 두창은 침과 같은 체액의
사람과의 밀접한 접촉을 통해서 전파된다고 합니다. 오. 그래서 원숭이 두창에 걸리더라도 정말 밀접한 접촉이 아닌 이상 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훨씬 낮다는 점이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고요. 네. 코로나도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문제였는데 이 원숭이 두창이 예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게 혹시 이 변이 때문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어서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네. 다행인 거는 질병관리청에서 이미 이 원숭이 두창 진단검사법 그리고 시약에 대한 개발과 평가를 완료한 상태라고 하고요. 네. 이미 개발이 돼 있는 천연두 백신이 이 원숭이 두창에도 85%의 면역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어느 정도는 준비가 된 상태긴 하지만 네. 지금 상황이 또 상황이니만큼 혹시 모를 그런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될 것 뭐 같습니다. 치료제도 있다고 하니까 너무 그렇게 이제 겁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예. 그래도 걸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몸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조심 또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여기도 이슈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나경철 뉴스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